안녕하세요. 12월 4일 오전 8시 42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어제하고 이틀 전에 잠깐 이제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뭐 금리 인상뿐만이 아니라 오미크론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한 이 주식 시장에 대한 하락도 먼저 보여진 모습. 근데 사실 보시면 제가 많은 이 코인들을 이제 분석을 하면서 그 기준에 대해서 지금 계속 2주째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항이라든지 아니면 지지라인이라든지 그런 것이 이탈된다든지 또는 저항이 생겨서 빠진다든지 그러한 모습, 그러니까 즉 저항이 생긴다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동평균선 하나만 봐도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항 기준 라인,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에 대한 이제 뭐 이탈한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던 이런 것이 우리가 가장 빠르게 그 금리 인상이라든지 오미크론이라는 악재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악재를 알고 있는데도 하락을 하지 않으면 괜찮은가 보다, 그죠? 크게 뭐 시장에 밀리지 않으면 상관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저는 항상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기준이 이탈됐다든지 뭐 저항이라든지 기술적인 어느 정도 미리 알게 되면 거기에 있어서 좀 뭐 손절을 한다든지 뭐 매수한다든지 그런 전략이 세워지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뉴스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알면은 그 대응을 해야 되는데 사실 대응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락이 나와야지만이 이게 정말로 악재로 하락을 하는구나. 또 호재가 나왔을 때도 이게 상승이 나오니까 이 호재가 적용이 되는구나. 이럴 때는 항상 우리가 늦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꼭 기술적인 부분을 말씀드린다기보다도 그냥 기준, 얼마 이상이면 뭐 어느 정도면 매수를 하고 어느 정도면 매도를 해야 된다, 손절해야 된다. 저는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이런 기준이 좀 있었으면 하는 좀 바람이 좀 있고요. 자, 바로 한번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 아주 그냥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그 다음에 뭐 이더리움, 뭐 리플 이렇게 좀 보면 알트코인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비트코인에 대해서 일단 이평선 20선에 대해서 이렇게 보시면 눌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중기평선, 그 다음에 장기평선 이렇게 밑에 있죠. 그러면 위에는 단기적으로 누르는 힘이 일단 강하게 있다. 그러면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여유 있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눌림이 있다. 눌림이 있기 때문에 하락이 나온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저항이 있고 눌림이 있으니까 일단 정리하고 보자. 이런 것을 이 위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어느 정도 이렇게 하락이 나왔을 때 현금화를 하고 시장을 관망하는 뭐 금리 좀 전에 말씀드렸죠. 금리 인상은 뭐 이전 훨씬 전부터 얘기가 나온 거고요. 그렇죠? 근데 이게 과연 시장에 영향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렇게 하락이 나오면 미리 하락이 나오면 좀 늦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틀리던 맞던 그 기준에 있어서 뉴스를 떠나서 기준에 있어서 현금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조금씩 알고 있다. 하락할 거 알고 있으니까 조금씩 현금화를 들고 이렇게 매수 모아가자. 이러한 전략이 사실 가장 저는 이제 중요하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흐름을 보면 우리 여기서부터 약간 저항이 생기고 전저점이 깨지고 반등하지만 실패하고 다시 전저점이 깨지고 이런 식으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전에 우리가 흔하게 알 수 있는 자리가 어디죠? 그쵸? 이 전 고점에 대한 상승에 대한 전 고점 이런 위치까지도 볼 수 있다. 이렇게 그쵸?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대응과 매매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보조지표를 보시면 이미 상승 구간에서 하락 구간 그쵸? 어느 정도 단기 저점에 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흐름을 봤을 때는 차트라든지 이제 보조지표의 흐름을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일단 눌린 만큼 눌렀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반등이에요. 지지가 되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미 저항이라는 것이 많이 상황이기 때문에 생긴 상황이기 때문에 반등이 나와도 큰 반등이 아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전략이 또 생기는 거죠. 아, 분할 매수 이후에 또는 단기적인 매수 이후에 큰 상승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단기 상승에 대한 수익을 챙기는 것이 일단 좋다. 나중에 급등을 하더라도 그럼 그때 또 늦는 거예요. 만약에 급등을 하면은 어떻게 하려고 여기서 매도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하락이 나오고 나서 아, 하락을 하는구나가 아닌, 지금 보시면 뭐 금리 인상 때문에 이렇다, 뭐 오미크론 때문에 이렇다, 하락이 나오고 나서 그거를 대응을 하고 인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틀리던 맞던 저항이 생기고 그리고 기준에 이탈이 되고 그러면 일단 현금화를 하고 지켜보는, 그런 것이 좀 좋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자 다시 정리해드리면 단기적으로 많이 빠지고 있는, 그렇죠? 그런 위치, 그리고 또 단기 흐름에 대한 저항을 보시면 여기서부터 이미 이탈되는, 기준 이탈이 됐어요. 자, 이거는 이미 이때 이탈될 때 다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단기 이탈이 되고 저항 그 돌파를 계속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이때부터 지금 저항이 엄청나게 생기는 모습, 그리고 이건 장기죠. 장기로 이미 이 자리라는 함은 여기 분명히 올라가는데도 이 지표는, 장기 지표는 어떻게 떨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더라도 이게 힘이 없는 가짜 상승이다. 이건 다 그때 다 말씀을 드린 내용이죠. 자, 한번 리플 볼까요? 자, 알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메이저 코인만 지금 보면 지금 단기적으로 같은 위치지만 엄청나게 지금 많이 빠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단기적으로. 그죠? 보시면. 그리고 이미 여기 똑같죠. 지금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적으로 이미 기준, 이 고점에서 빠지는 이 위치에서 기준 이탈이 됐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미 또 엄청난 저항이 생겼다. 여기서 또 장기 흐름을 봤을 때 빠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큰 자금, 여기서 뭐 큰 손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뭐 세력이라든지 뭐 마찬가지죠. 세력이든 큰 손이든 큰 자금은 이미 이런 데서 정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저점 매수의 기회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좀 아까도 이제 여기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이제 기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그렇죠? 그 기준에 있어서 이탈, 저항 이런 부분을 계속 뭐 상승 전환하느냐, 바닥에서 전환하지 못하느냐, 이런 내용을 말씀드렸던 내용들,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탈에 대한, 그리고 저항에 대한 이런 말씀을 좀 드린 것이고, 자, 이더리움 가장 강했던 이더리움을 보시면 이더리움에 대한 기준, 자 이제 말씀드려볼게요. 이더리움은 엄청나게 좀 강한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죠. 이 차트로만 봤을 때는 정말 강하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강하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근데 지금 보시면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하락을 시작을 이미 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데서 큰 자금이 어느 정도 좀 빠져나가는 이런 모습. 그리고 여기서도 보시면 이 위치에서도 이미 큰 자금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저항이 시작되는 것이고, 큰 그림으로 우하향을 하다가 어떻게 갑자기 이 위치에서 여기서부터 이제 큰 추세가 꺾이게 되는, 이 위쪽부터요. 큰 추세가 꺾이기 시작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승, 이건 일단 메이저 코인의 하락하는 모습. 저는 솔직히 지금 말씀드리면 오늘 오전에 여기서부터 지금 모아가는 코인이 있어요. 여기 지금 양봉, 양봉에서 제가 지금 바닥에서 지금 계속 잡아놓고 있는 코인이 있는데, 자, 예를 들면 지금 이 상승하는 코인의 흐름을 보세요.
코스모스 볼게요. 보면은 단기적으로 지금 끌어올리는 모습, 그죠? 돌파가 이미 시작됐고 그 위에 있다. 그 기준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저항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었어요. 엄청나게 많았던 저항이. 그리고 어떻게 큰 추세도 돌려주는. 근데 이게 자, 그리고 폴리곤 보세요. 제가 어떤 의미를 말씀드리는 건지. 빠지면 다 그러니까 기준이라는 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보시면 단기적으로 지지를 잘 받고 어떻게 네, 이 위에 있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그러니까 기준은 이게 기준 위에 있으니까 올라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기준에 이탈이 되면 우리가 빠른 정리가 필요하다. 지금 보시면 이 하락장에 이러한 내용 가지고서는 하락을 확 시켜놓고서는 밑에서 좀 받쳐주고 밑에서 또 매수를 하고 잠깐 단기적인 수익을 또 챙기는 그러한 자금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자, 보세요. 지금 이렇게 이탈이 되고 이제 올라가는, 그죠? 그렇다고 해서 돌파를 한 건 아니지만 지금 이 저항에 대한 부분을 이겨내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제대로 못 올라간다, 상승 못한다, 그 세타피럴도 지금 표일도 정리를 해야 돼요. 지금 헌트 볼게요. 헌트도 이미 말씀을 계속 드렸었던 이제 코인이지 않습니까? 상승을 하면서 이 기준 위에 있으면서 기준을 이탈을 시키려고 했는데 아직 이탈을 아직 안 한 상황이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저항이 없어요. 여기서부터 저항이. 그리고 우상향. 그러니까 이러한 코인들, 강한 그러니까 수급이 지금 보시면 자, 여기서 이제 강조하고 제가 왜 이 양봉 중에 코인을 잡느냐. 지금 제가 언급한 코인들이 있어요. 제가 그 코인들 3개를 밑에서 계속 지금 잡아놨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이후에 뭐 하락이 나오면 저는 큰 손실이 생기겠죠. 이미 저는 바닥에서 계속 지금 꼬리에서 좀 잡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이 원리 이제 설명을 드려보면 하락이 나오면서 기준에서 이탈된 자금이 계속 생기죠. 그러면 이 이탈이 되면서 현금화된 것은 뭐한다? 단기적으로 일단 보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그 기준 위에 있으면서 어떻게 상승을 이끄는 코인 쪽으로 수급이 붙게 돼 있어요. 이건 아주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물론 이런 악재 속에서 다 좀 추세 시장 자체가 좀 하락이 나오고는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것은 내려가고 어떤 것은 올라간다 이걸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어떠한 흐름이 있을 때 기준 이탈이 되거나 저항이 생기게 되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현금화 전략이라든지 그러한 대응이 가장 필요하다. 지금 기준 이탈과 저항이 생긴 것은 오늘부터 그런 게 아니라 2주, 3주 전부터 그랬어요. 메이저 코인도. 그 흐름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때 고점이라든지 이럴 때 현금화 항상 지금뿐만이 아니라 이 이후에도 그러한 대응이 좀 필요하다.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준에 깨졌다라고 해서 인제 와서 대응이 늦는다. 그렇죠? 그러면은 현금화 전략이 늦는다. 추가 하락이 나왔을 때 저는 부분 현금화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조금씩 모아가야 돼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공포를 느낄 때 그 공포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현금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씩 잡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야, 이런 악재인데 계속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는데 매수를 어떻게 하느냐? 그럼 저도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죠. 공포가 있고 이런 악재가 있으면 이 악재를 가지고서는 어디까지 빠질 줄 어떻게 하느냐. 저도 이제 반대로 이렇게 좀 질문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공포 속의 매수 이후에 추가 하락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또 어느 정도 저도 지금 손절을 잡고서는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손절을 다시 잡고 매수를 하고, 그렇죠? 아니면 확실하게 이렇게 돌려줄 때, 그렇죠? 돌려주는 상승하는 것을
보고 나서 들어갈 필요가 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또 뭐냐면 돌려줄 때 정말로 상승을 다시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이 돌려주는 자리에서 어떻게 고점이 될 수도 있어요. 다시 이렇게 밀리면 이 또한 위험하다. 그래서 어떤 매수 어떤 전략을 세우시더라도 손절에 대한 것만 확실하시면 손절만 확실하시면 매매에 있어서 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좀 아침 영상이 좀 길었는데요. 항상 우리가 뒤늦게 우리가 매매를 결정하는 것보다는 미리 남들과 다르게 매매를 남들이 좋다 할 때 좀 의심해보고 남들이 공포 속에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을 잡고서는 매매를 해볼 필요는 분명히 있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